사랑하는 가족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평생 처음 겪는 상황 앞에서 머리가 하얘집니다. 슬픔은 밀려오는데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례 현장에서는 가족들이 몰라서 더 큰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장례식장부터 급하게 계약했다가 후회하고, 어떤 분은 통장과 보험을 전혀 몰라 몇 달 동안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족은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서류와 전화만 붙잡고 있다가 오래도록 마음의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장례 절차를 설명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 더 존엄하게 보내드리기 위해 가족이 꼭 알아야 하는 현실적인 준비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황해서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평소와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돌아가시면 무조건 119부터 부르거나 친척들에게 동시에 전화를 돌리거나 장례식장부터 급하게 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아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훨씬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병원에서 임종하셨는지, 집에서 임종하셨는지입니다. 이 두 상황은 가족이 해야 하는 대응이 꽤 다릅니다. 먼저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의료진과 시스템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면 의료진이 가족에게 필요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망진단서 발급 준비와 안치실 이동 안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장례식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장례 상담 연결이 빠르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 충분히 비교하지 못한 채 급하게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례는 단순히 하루 이틀의 행사가 아닙니다. 남은 가족의 기억 속에 아주 오래 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족끼리 잠깐 상의할 여유는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가족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훨씬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사망진단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장만 발급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보험회사, 국민연금, 통신사, 자동차 이전, 상속 관련 서류까지 여러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5부에서 10부 정도 넉넉히 준비하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다시 병원을 방문하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인사를 너무 급하게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장례 절차와 행정 처리 때문에
가족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손을 잡아드린 걸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이런 말입니다. 장례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어쩌면 짧은 작별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손을 한번 꼭 잡아드리고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마지막 말은 남은 가족의 마음을 오래 붙잡아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집에서 임종하신 경우는 병원보다 훨씬 더 당황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진이 곁에 없기 때문에 가족이 직접 첫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지병이 있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암이나 노안 등으로 치료를 받고 계셨던 경우라면 담당 병원이나 의료진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의료진이 사망 확인과 이후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돌연사처럼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119나 경찰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함부로 몸을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족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겨드리거나 옷을 갈아입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확인 전에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망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하면 친척, 지인, 장례업체까지 한꺼번에 연락하게 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의료진이나 119, 그리고 직계 가족, 이후 장례 준비와 친척. 연락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감정을 참으려고 합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한다. 울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슬픔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시간은 남은 가족에게 아주 오래 기억됩니다. 장례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듣는 후회 중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만큼은 절차보다 사람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가족들이 더 힘들어하는 순간은 장례 이후입니다. 슬픔이 끝나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금융과 행정 정보를 혼자 관리하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통장이 어디 있는지, 보험이 있는지, 자동이체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라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정말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가족이 고인의 재산이나 금융 정보를 잘 몰라도 정부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은행 예금, 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 연금, 세금, 일부 채무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보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통장이 여러 개였는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행 문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돌아가시면 통장 돈이 사라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은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자동이체 확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용들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정수기, 각종 정기결제와 기부금까지 그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최근 몇 달 거래 내역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도 가족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은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휴대전화도 바로 해지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은행 인증번호나 보험 확인 문자들이 모두 휴대전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융 정리를 어느 정도 마칠 때까지는 휴대전화를 너무 빨리 해지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빚입니다. 상속은 재산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도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채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의외로 이런 말입니다.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가족끼리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면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불행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을 지켜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거래 은행, 보험 가입 여부, 자동이체 목록, 중요한 연락처 정도만 메모해 두어도 남은 가족은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은 배우지만 떠나보내는 방법은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존엄하게 보내드리려는 마음입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남은 가족끼리 서로를 붙잡아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따뜻한 마지막 배웅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부모님께 또는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한번 조심스럽게 꺼내 보십시오.
혹시 중요한 정보들은 어디에 적어두셨나요? 그 한마디가 언젠가 남은 가족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지막 길 앞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